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현상,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수면 연구에 따르면 70대 분들의 무려 83%가 일주일에 3회 이상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어난다고 합니다. 놀라운 통계죠? 이처럼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대부분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걱정하십니다. 요즘 들어 새벽에 자꾸 깨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가 걱정돼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는 건지, 그냥 잠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깊은 밤중에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주변은 고요하고 다시 잠들기는 쉽지 않은 그 순간 답답하고 불안했던 경험 말이죠.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불규칙한 수면이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70대에 들어서면 특히 인지 기능 유지가 중요한데 수면 문제가 이를 방해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또한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더욱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벽에 깨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짜증이 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하루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놀랍게도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70대가 새벽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인지 기능이 20%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 관리와 혈당 수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제 새벽에 깨는 것을 문제가 아닌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회로 바꿀 때입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 워렌 버핏과 같은 성공한 사업가들도 새벽 시간을 활용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은 새벽에 깨는 이유와 그때 꼭 해야 할 3가지 방법,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비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제 더 이상 새벽에 깨는 것이 걱정거리가 아닌 하루의 특별한 선물로 느껴질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깨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새벽에 깨는 주요 원인 4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면 패턴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7시간에서 8시간 깊은 잠을 자는 대신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분들의 약 70%가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연구센터의 김진우 교수는 노년기에는 수면 구조 자체가 변화하여 깊은 잠의 비율이 감소하고 얕은 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수면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젊었을 때 한 번에 8시간을 달리던 자동차가 나이가 들면서 4시간씩 2번 나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비슷하지만 중간에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분비량 감소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50대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멜라토닌이 단순히 수면 호르몬만이 아니라
항산화 호르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신체의 노화 과정이 빨라질 수 있어 적절한 수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연구 참여자 박영수 씨는 예전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깨지 않았는데 요즘은 새벽 3시쯤 꼭 한 번 깹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게 되었죠.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류의 진화적 특성입니다. 인류의 조상들은 야생에서 살 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밤중에도 주기적으로 깨어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특성이 우리의 DNA에 남아있어 현대에도 새벽에 깨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이전까지 인류는 분절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첫 번째 수면을 취하고 새벽에 1시간에서 2시간 깨어 있다가 다시 두 번째 수면을 취하는 방식이었죠. 영국의 역사학자 로저 에커치 교수는 수백 개의 역사적 문헌을 분석한 결과 산업화 이전 인류의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이 이러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새벽에 깨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비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본래 수면 패턴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생활 패턴과 환경적 요인입니다. 취침 전 음식 섭취, 저녁에 카페인 섭취, 불편한 잠자리, 실내 온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도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신체가 더 예민해져서 이런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저녁 뉴스나 드라마를 보며 취침 전 스트레스를 받거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멜라토닌 생성이 방해받기도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서 취침 전 식사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이제 새벽에 자연스럽게 깨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70대 여러분들의 건강과 일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밤새 쉬고 있던 장기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서 신체의 모든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또한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특히 새벽 3시부터 오시는 대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으로 이때 따뜻한 물은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 활동이 15% 활발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차가워진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아침 혈액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데 따뜻한 물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특히 공복 시 위산 역류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김영희님은 10년간 만성 변비로 고생했는데 새벽에 깨어날 때마다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게 되었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 팁을 알려드리자면 침대 옆에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두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천천히 작은 양을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비타민C 섭취와 함께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감사와 긍정적 생각으로 마음 정돈하기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처음 30분 동안 우리 뇌는 알파파 상태로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활발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뇌를 프로그래밍하면 하루 전체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 보세요. 먼저 감사할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등 어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3%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 여행, 성취했던 일 등 행복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세요. 뇌는 실제 경험과 상상의 경험을 비슷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정호님은 새벽에 깨면 항상 지난주 손녀와 공원에서 놀았던 즐거운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오늘 할 일이나 만날 사람에 대해 생각하며 하루의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너무 큰 목표가 아니라 오늘은 10분 더 걷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와 같은 작은 목표가 적당합니다. 이 간단한 마음 정돈 습관은 정신적 안정뿐 아니라 실제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계획으로는 매일 아침 3분에서 5분 동안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노트를 침대 옆에 두고 떠오르는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가족 사진이나 행복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침대 옆에 두면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이제 이 생각은 그만이라고 말하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천천히 걷기 명상으로 몸과 마음 깨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리는 활동은 걷기 명상입니다. 새벽에 깼을 때 바로 이불 속에서 뒤척이지 말고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걷기 명상의 과학적 효과는 놀랍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걷는 명상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감소시키며 뇌의 전두엽 활동을 증가시켜 집중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걷기 명상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너무 빨리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먼저 발가락과 손가락을 움직이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방안을 걸어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각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리듬에 맞춰 걸어보세요. 단 5분만 걸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지영님은 처음에는 걷기 명상이 뭔가 싶었는데 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새벽에 깨서 5분만 천천히 걸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관절도 부드러워져요. 이제는 새벽에 깨는 것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라고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걷기 명상의 효과로는 먼저 근육 이완과 관절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무릎과 발목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뻣뻣한 근육이 이완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아침 첫 움직임이 특히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도 향상됩니다.
특히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균형 감각을 훈련하면 낙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처럼 걸으면서 마음도 맑아집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짧은 걷기 후에는 약 30%의 사람들이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천 팁으로는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나 양말을 신고 걸으세요. 너무 어두우면 작은 조명을 켜되 강한 빛은 피하세요. 걷기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발만 움직이는 앉은 자리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7일 도전 계획을 소개해드리자면 1일차에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2일차에는 물 마시기와 감사한 일 한 가지 생각하기, 3일차에는 물 마시기와 감사한 일 2가지, 그리고 1분 걷기를 해보세요. 4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실천해보세요. 이 계획을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 팁들을 참고해 보세요. 온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잠자는 공간의 온도를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온도 범위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최적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겨울에는 난방 온도를 조절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발끝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수면 양말을 신어 발끝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발끝 온도가 올라가면 신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중심부 체온은 약간 낮아져 수면의 이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발을 따뜻하게 하면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고 수면의 질이 27% 향상된다고 합니다. 향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라벤더, 카모마일과 같은 은은한 향기는 수면을 돕습니다. 베개에 한 방울에서 2방울 떨어뜨리거나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해 보세요. 단 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은은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 관리도 필요합니다. 낮에는 충분한 자연광을 받고 밤에는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특히 취침 1시간 전부터는 TV, 스마트폰과 같은 블루라이트를 내뿜는 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해 보세요. 오건식님은 TV를 너무 늦게까지 보면 잠이 안 와요. 요즘은 저녁 8시 이후로는 TV를 끄고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읽어요. 그러니 훨씬 잠이 잘 오더라고요. 라고 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수면 전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전 혀 운동으로 호흡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잠들기 전 간단한 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10초간 붙이고 혀를 앞으로 내밀었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10초씩 움직여 보세요. 이 운동은 기도를 확장시켜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시계가 안정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춘자님은 예전에는 주말마다 늦잠을 자곤 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했어요. 이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니 훨씬 상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패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만의 맞춤형 수면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주 깨는 유형이라면 취침 전 따뜻한 족욕과 가벼운 스트레칭, 새벽에 깼을 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5분 명상, 낮 시간에는 15분에서 20분 낮잠을 취해보세요. 새벽에 한번 깊게 깨는 유형이라면 취침 전 라벤더 향기와 가벼운 독서, 새벽에 깼을 때는 따뜻한 물 한 잔과 걷기 명상, 낮 시간에는 야외에서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이 매우 짧은 유형이라면 취침 전 따뜻한 우유와 수면 명상, 새벽에 깼을 때는 물 한 잔과 감사일기, 낮 시간에는 오후 활동량을 늘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더 이상 새벽에 깨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이 특별한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불을 끄는 시간이 아니라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다. 빅터 프랭클의 이 명언처럼 새벽에 깨는 순간은 여러분의 등불을 더 밝게 비출 기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핵심 방법을 기억하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는 몸을 깨우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첫 단계입니다. 감사와 긍정적 생각으로 마음 정돈하기는 하루의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걷기 명상으로 몸과 마음 깨우기는 건강과 균형을 함께 챙기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새벽에 깨는 시간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나만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실제로 김현숙님은 처음에는 새벽에 깨는 것이 불면증인 줄 알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새벽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실천한 결과 혈압도 내려가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셨나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금빛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댓글로 더욱 풍성해지는 황금빛 동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